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나쁘지 않은 모습과 얼마 남지 않은 11월 미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개인들의 자금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행복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2% 상승한 67,9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52% 상승한 2,637달러대, BNB가 0.01% 상승, 솔라나가 0.39% 상승, XRP가 0.52% 하락한 0.5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6%,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68,400달러까지 상승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반등을 했죠.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이 증시로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경제의 강한 지표와 TSMC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다소 좁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미 노동부는 10월 12일로 끝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000건 감소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해고가 줄었음을 의미하며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신호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한 상무부의 경우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경제가 여전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신호이죠.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클레이즈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 조나단 밀러의 경우는 소비 지출, 순고용, 그리고 급여 소득이 이번 확장기 동안 강력하고 자기 강화적인 선순환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 조나단 밀러의 언급 중에 자기 강화적인 선순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러한 표현을 쓴 까닭은 이 경제의 여러 지표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고용을 늘리며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득이 더 증가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런 선순환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일어나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크립토 마켓에 적용을 해보면 전통적인 경제가 강세를 보일 때 크립토 시장은 잠재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주식시장과 이 경제 확장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러한 강력한 경제 확장이 결국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도 여유 자금을 투입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경제적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라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다시 활발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제 성장에 따라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데요. 이에 크립토 마켓의 상승에 기름을 부어줄 연료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확신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인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드러켄 밀러 시장 트럼프 승리 확신하고 있다. 은행주와 암호자산에 나타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최근 금융시장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압승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주식시장이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2일간 시장이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는 듯하다. 은행주와 암호자산의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신호가 잘 나타나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드러켄 밀러는 자신이 트럼프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풍쟁이라며 드러켄 밀러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 품위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은 기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마켓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폴리마켓에서 지금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7%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이제 현재 부통령은 39.3%로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폴리마켓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넥스 거래소에서 폴리마켓을 통한 대선 투자 지원하고 있는데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에 링크 남겨 놓았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상승은 사실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주요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고 지난 3주 동안 모든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월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해리스는 오바마와 비교할 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흑인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부진한 상황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트럼프의 지지율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주도가 되고 있고 이 트럼프의 대승 가능성은 3.5%에서 19%로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에서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의 블루월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트럼프의 상승세는 크립토 마켓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미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크립토 마켓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소송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 SEC가 리플 소송의 항소 요지서를 제출한 것인데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테렛의 경우는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의 소송과의 관련한 이 항소 요지서를 제출했다. SEC는 해당 문서를 통해 리플은 XRP 프로그래밍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브래드 갈링 하우스 등 임원들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또 리플이 내부 직원들에게 XRP를 분배한 것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이전 주장을 반복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SEC의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문서에는 2개의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 SEC 측에 관련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작이 됐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SEC의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SEC는 이제 리플과의 소송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데 이 SEC의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혼란이 SEC의 이 준비 부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테렛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제출된 문서에는 2개의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SEC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확실성이 결국 이 SEC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소송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항소 기한, 2차 시장 그리고 교차 항소입니다. 이 항소 기한 문제는 SEC의 내부 혼란을 드러내고 있고 2차 시장에서 XRP 거래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은 리플의 승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교차 항소는 리플이 단순히 방어적이지 않고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이 항소 기한은 SEC의 전략적 실수나 혼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SEC는 리플을 상대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항소 요지서 제출 기한을 둘러싼 논란은 그들의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는 거죠. 이 실제로 테렛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 항소 요지서에 2개의 서로 다른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라는 점은 SEC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2차 시장입니다. 법원이 이미 2차 시장에서 거래된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점은 이 소송에서 리플의 입지를 크게 강화한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직접 투자 계약을 체결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으로 인해 SEC가 주장하는 XRP 증권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죠. SEC는 이 부분을 항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상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지 않는다라면 리플에게 유리한 현재 상황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차 시장에서의 XRP 거래는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여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리플의 소송 결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판결은 단순히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소식이죠. 이 마지막 키워드인 이 교차항소는 리플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플은 단순히 SEC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항소는 리플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SEC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법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이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XRP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리플의 교차항소는 법정에서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SEC의 항소가 리플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이번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항소 기한을 둘러싼 혼란과 이 2차 시장 판결의 유리한 결과 그리고 교차항소를 통한 공격적인 대응은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SEC의 계속되는 법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송에도 불구하고 항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리플사가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타격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73포인트, 이제 2포인트 상승한 7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장중 다시금 68,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정체기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트코인의 현재 상승은 초기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비트코인은 현재 불장의 초입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은 지금까지의 상승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만 피해도 넉넉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투자할 때 평단가에 너무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현재 비트코인 보유 월렛의 무려 95%가 수익 중입니다. 이럴 때는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 하죠. 특히나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다 말고 횡보를 하게 되면 평단가를 조금만 더 낮춰도 수익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자금이 있다면 내릴 때 더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대부분 일부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 매도한 현금을 들고 있다가 평단가보다 내려가면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현재 4분기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내리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급등하면 추격 매수를 하다가 평단가를 높이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산 비트코인은 매도하지 말고 그냥 홀딩하면서 추가 자금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내릴 때 사든 추격 매수를 하든 원래 투자금을 안 건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알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물론 알트코인으로 인생을 역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좋은 때가 전혀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마켓의 사이클을 볼 때 1년의 하락기와 2년의 상승기 그리고 1년의 불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2년의 상승기가 끝나가고 1년의 불장이 오는 시기입니다. 불장도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는 비트코인의 폭등기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나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들어온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미 올라온 비트코인을 바라보며 알트코인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직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만큼 오르지
오르지 않았고 특히나 하루 만에 100%씩 올라버리니까 잘만 트레이딩하면 벌 것 같죠. 이 알트는 테마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은 비트코인이 폭등해서 지상파 뉴스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부터 알트코인에 돈을 옮겨도 됩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라면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을 빼서 알트로 일부 옮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알트로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클이 점점 더 빠르게 바뀐다라는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수익 실현을 너무 빨리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인 특히나 사이클 주기로 투자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면 앞으로 1년 정도는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너무 빨리 매도를 한 다음 더 오르는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부분 고점입니다. 그러면 또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고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은 허황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목표가에 도달하면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최소 1년간은 비트코인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상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하락기로 접어들면 1년간은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 시기를 관망하며 저점 근처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려면 지나치게 거래를 자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주 할수록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실수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것들 모두가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1년간을 절대 매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칙을 정해두시고 신중하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적어도 잃지 않고 준수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